일반적으로라는 뜻이야. 이게 지금 뭘 보고 싶은 거냐면 문장과 문장도 있지만 또 문단과 문단이 이렇게 나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문단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문장들이 있죠. 이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야. 이래니? 예를 들어 일반적인 글이야. 이게 우리가 많이 보는 글인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무슨 말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요. 일단 위에. 그리고 그 일반적인 내용을 뒷받침하는 무슨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예를 들어 준서는 잘생겼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밑에 무슨 얘기가 나와? 이걸 뒷받침하는 왜 어떻게 잘생겼는지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온다고. 근데 이때 준서는 이준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준서 잘생겼다 했으면 뭐야? 그 아이는 성이 김이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떻다 이렇게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 비교했을 때 위의 문장이 어떻다고요? 제네럴하다고. 그 다음 뒤에 문장이 어떻다고? 스페시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 일반적과 구체적을 구분짓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일반적인 문장과 구체적인 문장이 있을 거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을 거야? 일반적인 문장과 구체적인 문장이 서로 짝을 이렇게 이루고 있겠죠. 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문단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겠지. 됐죠? 그러면 여기 일반적인 내용과 이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에 연결이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것들이 또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결정짓는 포인트 두 가지가 있대요. 우리한테 힌트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뭐가 있어? 연결사예요. 그게. 이해돼? 얘 두 개가 짝이고 얘 두 개가 짝이야. 그리고 위에 게 일반적인 거고 아래 게 구체적인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뭔가 시그널을 보내는 애가 누구라고요? 첫 번째가 연결사입니다. 연결사. 1번보다 연결사가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요 말 이해됐죠? 예를 들어 위에 어떤 일반적인 내용 나왔는데 for example이 나왔어. 그러면 이 문장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야 사실? 얘랑 짝이죠. 달려있어야죠. 얘랑 얘를 분리시켜서 글을 읽어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래니? 예를 들어 이 문장 나왔고 however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짝인 거야? 얘가 또 밑에 있는 문장이랑 짝일 가능성이 높겠지. 위에랑은 분리가 되고. 이래? 그래서 이런 분리와 연결을 구분지어주는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연결사라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이해됐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 예를 들어 앞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담배 얘기했어. 담배.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문장이 뭐냐면 담배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막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근데 뒤에서 봤더니 무슨 얘기 나오냐면 사탕에 대해서 나와요. 오케이? 사탕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 이래? 그러면 여기 지금 담배에 대한 얘기하고 담배에 대한 안 좋은 얘기. 사탕 안 좋은 얘기 했어. 어디서 나뉘는 거야? 아니 뭐 이게 뭐야? 어디서 나눠요? 사탕과 담배와 그 사탕 사이에서 나뉘겠죠. 그죠? 그래서 뭐랑 뭐랑 묶이고 담배랑 담배랑 묶이고 사탕이랑 사탕이랑 묶이겠지. 이게 일반적으로 서로 매칭이 되는 원리겠죠. 이 말 무슨 말이 되니? 그래서 크게 1번 뭐로 이걸 구분한다? 연결과 분리를 연결사로 구분한다. 두 번째 뭘로 구분한다? 소재의 연결성으로 구분한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중요하다고? 대입학에서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요. 왜냐면 대입학에서는 그것들 그냥 연결시키면서 읽는 게 우리한테 오히려 좋죠. 왜? 주제를 어차피 얘도 담고 있고 얘도 담고 있으니까 굳이 분리하면 문단 나뉘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막 엄청 절대적으로 나는데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에 중요해? 순서 배열 그리고 뭐? 문장 섭외에서 중요한 겁니다. 왜? 연결사를 통해서 문단이 이렇게 구분돼 있어야 내가 이걸 볼 때 어때? 여기랑 여기랑 분리된 거구나. 여기랑 여기랑 합쳐져야 맞는 거구나 라는 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요. 두 번째 뭐? 소재야. 서로 연결된 걸 확인해야 B 다음에 C로 가는 것보다 A로 가는 게 더 적합하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요 말 무슨 말인지 됐니?
됐나요 이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지금. 되겠어? 그 다음에 독특한 글들은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포커스 맞추는 거 어디야? 일반적인 글에 포커스해서 하죠. 이렇게. 됐니? 지금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런 관점에서 연결사를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하겠죠. 단순히 역접, 순접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어떻게 역접이 되고 어떻게 순접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됐니? 요게 정리됐으면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하나 적어놓으시고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연결사와 소재의 연결성을 통해 각 문장이 서로 연결돼 있냐 아니면 서로 분리되는 게 적절한가를 파악할 수 있는 힌트가 된다는 거죠. 됐으면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밑으로. 자, 밑에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전개 구조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뭐냐면 각각의 문단을 구분 지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글이야. A랑 A-가 묶여 있고요. B랑 B-가 묶여 있고요. C랑 C-D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A만 있고 두 번째 A-랑 B가 있고 세 번째 B-랑 C가 있고 네 번째 C-랑 D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뭐랑 똑같은 거야 사실? 순서 배열이랑 똑같은 거죠. 얘들 이렇게 막 섞어놓는다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글 읽었을 때 얘가 더 읽기 쉬울까요? 얘가 더 그 순서를 발견하기 쉬울까요? 1번이 쉽죠. 1번이. 만약 우리가 이거 알고 있으면 순서대로 보면 어차피 이거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섞였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얘 둘은 어때? 연결이 돼 있고요. 연결돼 있고요.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 뭐만 확인하면 돼? 얘랑 얘가 서로 연결돼 있는지. 그죠? 얘랑 얘가 서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면 되잖아. 그지? 두 번째입니다. 이 글을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겨먹었다니까? 그럼 A로 갔어.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로 와? A-가 오는데 이 그 B 지점이 정확히 나눠지는 게 아니죠. 그냥 문장이 계속 나가고 있겠죠. 이렇게. 그죠? 우리가 그걸 파악해야 돼. A-에서 B로 바뀌었다. 이걸 누가 판단해야 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지 이 글이 보이는 거죠. 이랬니? 그 다음 문단 봤더니 또 어때? 사실은 B-랑 C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어때? 똑같으면 뭐 어쩌라는 거야? 어디서 나눠야지? 어디서 붙어줘야 돼? 이게 머릿속에 엄청 복잡하다고. 무슨 말이니? 근데 최신 트렌드 모의고사 순서 배열에서 많이 나온 유형은 이 유형일까요? 이 유형일까요? 이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유형이라는 거죠. 잘못 여기라는 거죠. 이게 아니다. 이거다. 특히 고1 때는 이런 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맨 앞에 뭐 있어? however 이렇게 있다고. 그죠? 그럼 however이면 얘랑 나눠져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를 할 수 있죠. 두 번째 어때? for example 여기 나온다고. 그럼 여기 나눠졌으니까 어떻게? 얘에 대한 예시로 생각하고 글을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중간에 껴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사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글 읽다가 틀어지는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 게 누구라고? 우리가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어볼게. 이 부분이 틀어지고 이 부분이 틀어져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개 있는 그게 뭐라고? 연결사랑 뭐라고요? 네, 소재의 연결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잡아야 된다고요. 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오케이. 자, 이거 이해됐으면 옆으로 한번 넘어봅시다. 이런 거야. 쌤은 그냥 나름대로 그냥 챗GPT한테 만들려 했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그냥 느낌만 받아 먹으세요. 아시겠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글을 읽고 글의 흐름에 알맞게 하셔. A, 그러니까 같은 연결된 거예요. 이거. 오케이? 얘 같이 연결된 거고 얘가 같이 연결됐다 생각해봐. 그러면 얘 셋을 알맞은 순서로 바꾸세요 하면 쉽다 어렵다? 쉽다. 오케이?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 A 나오겠죠. A. 그 다음 뭐 나와야 될까? C 나오겠죠. 그 다음 뭐 나올까? B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왜? 땅 오면 얘 둘이 묶여있으니까 괜찮으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러니? 근데 아래에 있는 문제 볼게요. 이래서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섞여진 다음에 뒤로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기 끝난 다음에 뭐 여기 또 나올 수도 있고 B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앞에 있는 글에 비해서 난이도가 어떻다고요? 훨씬 더 어렵다. 왜? 중간에 틀어진 그 구간을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쌤이 이렇게 나눠져서 그런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글로 보더라도 어때? 딱딱 나눠질 때보다 이게 섞여져 있을 때가 훨씬 더 우리한테 난이도가 높게 느껴진다고요. 이 말 무슨 말이 됐니? 한번 가볼게. 어디로 가냐면 4번 들어갈게요. 4번. 네, 여기 A가 첫 번째거든요. 그 다음 B, C, D 이렇게 있다고 가장 적합한 순서 한번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A의 흐름과 어울리는 것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A 다음에 올 게 뭐야?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 한글이에요. 이거 뭐예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뭐예요? C입니다. C. 오케이? 열에 근데 우리는 원래 이래 이런 느낌이야. 됐니? 그 다음에 와야 될 게 뭘까? 이게. 오케이? 이게 쉬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결국 철학은 생활 깊게 만든 공부이기보다 정확히 하면 훈련 가까워. 그 다음 어디로 가? B를 가는 겁니다. 물론 이 글 다 막 겁나 연결사 집어넣어가지고 좀 이상한 문장들이 많지만 실제 우리가 봐야 될 문장들은 좀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뭘로 보는 거야? 영어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을 찾는 게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됐니? 자 그러면 보시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순서 배열을 봅시다. 순서 배열입니다. 순서 배열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이렇게 지시가 있죠. 이렇게. 보기 문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어떻게 있어? A, B, C 이렇게 있다고. 고1 수준이었으면 어떻게 했다? 일단 A가 잘 안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앞문장 이렇게 그어놓고 이 보기 문장 해석한 다음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거 찾은 다음에 또 거기에 붙여서 찾고 이 방식을 썼다고 우리가. 그죠? 근데 이제 고2 또는 이제 고3 가면 이런 거 잘 안 통한다. 왜냐면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유형의 글이 통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그릴 때는 이게 중간에서 틀어져 버리니까 앞문장만 보고 이게 이해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이 되니? 그러니까 많이 해봤지만 잘 안 된다고 이게. 그럼 가볼게. 어떻게 할지. 먼저 이 문장을 해석을 합니다. 이 문장을 했어. 그럼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를 보는데 뭘 할 거냐면 가장 안 맞을 문장을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크게 보기 문장과 자연스러운 문장이 있겠죠. 이러니? 근데 뭐도 있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이 이해돼? 갑자기 그냥 좀 정신 놓은 것 같은데? 이 말이 이해됐어? 여기에 자연스러운 것 같은 문장이 있겠죠. 그죠? 근데 뭐 또 있다고요? 얘는 절대 아니겠는데 싶은 문장이 있을 거예요. 이래? 그럼 우리는 원래 둘 중에 뭘 선택해? 얘를 선택하죠. 이렇게. 근데 순서를 바꾸는 거야. 뭘 선택해? 얘를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이 말이 이해되니? 그럼 예를 들어 A, B, C를 봤는데 A는 살짝 아리까리해 이렇게. C도 살짝 아리까리해. 근데 얘는 어때? 무조건 아닌 거야 이렇게. 이걸 일단 찾은 거죠. 됐니? 그러면 부자연스러운 거 B를 이렇게 찾겠죠. 그러면 나머지 A나 C는 어디 와야 되는 거야? 얘 앞에 위치할 수도 있고, 그죠? 얘 뒤에 위치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럼 뭘 통해서? 요리 보는 거야. A랑 B의 관계 또는 C랑 B의 관계, 마지막 A와
C와 관계를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야? 어떤 연결관계가 괜찮지? 라는 걸 파악해 보는 겁니다. 순서가 살짝 달라지는 거거든요. 원래 자연스러운 걸 붙여놓고 또 거기에 자연스러운 걸 찾아가는 방식으로 풀었다면 이제 어떻게 하자? 확실하게 부자연스러운 거 하나를 정하자. 그래 놓고 얘와 얘의 연결성, 얘와 얘의 연결성, 얘와 얘의 연결성, 뭐 얘와 얘의 연결성, 얘와 얘의 연결성을 그 다음에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니?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걸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 문장 삽입입니다. 문장 삽입은 또 다른 문제지? 이랑 좀 다르죠? 느낌이. 그거 푸는 방법이야. 문장 삽입 어떻게 생겼냐면 보기 문장 이렇게 있어. 그 다음 아래에 1번부터 2, 3, 4, 5 이렇게 있어. 그 다음 이 문장이 들어갈 거 찾는 거잖아요. 경우의 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연결사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이 보기 문장에 2번 연결사가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보기 문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문장은 원래 어디 있었어? 이 문장은? 여기 있었죠, 여기.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 어떤 문장을 뽑아낸 거야? 중요한 문장을 뽑아낸 겁니다. 그냥 아무 쓸모없는 문장을 뽑아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절대 못 찾지. 어떻게 찾아요? 어떤 의미가 있고 중요도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뽑혔겠죠. 이 말 무슨 말이 되나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먼저 연결사가 없는 경우에는 윗 문장을 가지고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없어? 물론 내용적으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면 해봤겠지만 넣으면 다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말 무슨 말이 되니? 아니야? 딱딱 보여? 얘 여기네 무조건.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네 이런 느낌 받으면서 문장 사이 푼 적 있어요? 굉장히 드물 거라고. 그럼 이것도 어떻게? 좀 생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문장들에서 원래 이 문장은 어땠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문장이었던 거죠. 그지? 그러면 글을 읽다 보면 어떤 거야? 1번과 2번 연결시켰어 이렇게. 2번과 3번 연결시켰어. 3번과 4번 연결시켰어. 4번과 5번 연결시켰어.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 뭔가 이상한데? 라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 되니? 분명히 이렇게 지금 맥락에서는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다른 맥락으로 틀어져.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떠한 연결사나 내용 전환이 없어. 소재가 바뀌었어.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 이런 느낌이. 그럼 뭔가야? 잡았다 이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읽어보니까 여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좀 이렇게. 자 그러면 그때 뭐 해보는 거야?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보는 거야? 넣어보는 거야. 3번에 4번으로 가는 게 너무 어색해.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돼? 3번에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자연스럽냐? 부자연스럽냐 체크해보는 겁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연결사가 있어. 그러면 얘를 통해서 일단 방향의 전환이 어떤 거에서 어떤 걸로 가느냐를 좀 파악해낼 수가 있잖아. 그럼 뭐 하는 거야?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내용과 내용 간의 연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장 간의 연결로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뭘로? 밑에 있는 문장 간의 연결성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오늘 순서별 푸는 방법 그리고 문장 사이 푸는 방법을 평소에 쌤이 알려드렸던 방법과 좀 다른 방식으로 알려드렸거든요. 이건 뭐겠어 그러면? 얼마만큼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견할 수 있는 거고 또는 그냥 저는 저대로 풀래요. 그 방향을 가게 되는 오히려 그 시초가 될 수도 있겠죠. 전 너무 복잡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3 때 복잡해지는 걸 만났을 때 감과 나의 느낌으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겠지. 이래니? 그래서 오늘 요거 머릿속에 일단 정리해 놓은 상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한번 문제 풀어보자. 주어진 글 A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지금 뭐가 된 거야? 여기 연결된 겁니다.
오케이? 얘를 보니까 너무 소재가 그 주제가 비슷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인 거야. 됐죠? 그 안에서 지금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A번에 보니까 비커즈로 시작하거든요. 준수 한번 해석해 볼래? 문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포벌브스가 뭐예요? 프로벌브는 proverb, 속담. proverb. 뭐 많은 비슷한 속담들이 그 세계를 비춘 오케이 그러면 A번 문장에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개를 고르면 뭐랑 뭐야? 커먼 컬처. 또 컬처? 프로벌. 요거 이를 잡아야죠 이렇게. 그죠? 공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더라? 속담이 같더라가 위에서 말하는 주제가 되겠죠. 이랬니? 그 다음 B번과 C번이 알맞은 순서로 가야 되거든요. 이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는 거 뭐라고? 연결사. 어디 있어요? similarly 이렇게 있죠? 그럼 물어볼게. similarly의 특징이 뭐예요? 개념의 특징. 주제가 같나요? 아 그래요? 소재는요? 달라요? 오케이 이게 잡혀야죠. 주제는 어떻고? 같고요. 소재는 다를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면 한번 글의 일반적과 구체적을 나눠보는 거야. 처음에 얘가 지금 뭐야? 제너럴한 문장이죠.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장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밑에 있는 문장은 얘에 비해서 어떨까? 구체적이겠죠. 이해되니? 그럼 밑에 있는 구체적인 문장 중에서 첫 번째 이 similarly의 특징은 앞에 있는 게 구체적이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것도 구체적이 되고요. 오케이? 앞에 있는 게 일반적이면 일반적이고요. 앞에 있는 게 구체적이면 뒤에 있는 것도 뭐가 되는 거야? 구체적인 게 될 겁니다. 오케이? 왜? 주제는 같고 소재는 동일하다는 게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 됐니? 그럼 봤어. 그 다음 문장 보니까 딱 뭐가 보여? 인, 절면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 상황에서 뭐가 무조건 앞에 오고 뭐가 무조건 뒤에 올까? 물어볼게. 2번 문장 제네럴한 문장입니까? 스페시픽한 문장입니까? 이게 스페시픽하죠? 그죠? 그 위에 나온 게 하나는 제네럴하고요. 하나는 스페시픽하대요. 그럼 얘가 만약 얘 이쪽에 들어가려면 A랑 B 사이에 들어오려면 뒤에 있는 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네럴 해야 되죠. 그지? 근데 만약 얘 뒤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페시픽하겠죠. 봐볼게. 여기 지금 독일에선 요렇대. 됐니? 시밀러리 뒤쪽이 뭐가 나와? In Japan and China 나오죠. 그럼 얘는 제네럴 문장인 거야? 스페시픽 문장이야? 스페시픽이죠. 그럼 무조건 어디 뒤로 가야 돼? B 뒤에 위치해야 적절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순서 뭐가 되는 거야? A, B, C가 적절하죠. 여기까지 됐나요? 다음 6번입니다. 이번에는 A가 1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이렇게 2번. 그리고 그 앞과 뒤에 위치할 글의 순서를 고르도록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B번 문장이 있고요. C번 문장이 있습니다. 얘 어차피 중간이니까 우리는 앞뒤만 지금 고르면 되는 거잖아. 뭐가 보여야 돼요? 네, for example 보여야 됩니다. 이게. 자, for example은 주제 같고 소재 같은 거죠. 그럼 얘는 제네럴한 문장이에요? 스페시픽한 문장이에요? 제네럴. 예시거든요. 예시는 일반적인 문장이야? 구체적인 문장이야? 구체적인 문장이야. 위 앞에 나온 일반적인 걸 꾸며줄 거라고요. 무슨 말 되니? 그러면 얘 뭐라고? 스페시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 어차피 2번이잖아. 2번. 그지? 그럼 생각해보는 거지. 문장의 순서를 이렇게 따졌을 때 제네럴한 게 먼저 나와야 돼? 스페시픽한 게 먼저 나와야 돼? 제네럴한 게 먼저 나와야 되죠. 얘 스페시픽하다며. 그럼 얘 앞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 무조건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죠.
그럼 뭐가 제너럴 할 거야? 얘가 제너럴 하겠지. 읽어보니까 when you write email message to people you don't know well, 잘 모르거나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일 쓸 때 there are few things that you need to remember.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답니다. 이거 어때? 제너럴한 게 느껴져요? 요걸 조금 느껴주는 게 지금 필요한 거죠. 이래? 그리고 나서 뭘로 간 거야? one of them. 그 중 하나는 위에 문장이 뭐네? specific. 앞에 나온 거에 대한 specific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 너가 뭐뭐 하면 더 스페시픽한 글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 말이 이해되니? 이거 조금 잘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좀 나가볼게. 자, 이제 문장 삽입이네요. 일단 요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보고 한번 가볼게. 자, 보기 문장에 뭐가 있어요? 아, 연결사 있네.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무슨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 말고, 다른 말로 하면 저도 알고요. 제가 묻는 거는 다른 거겠죠. 그게 뭔데? 주제 동일 주제 같고 소재 네, 소재 같은 거. 이게 제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제네럴한 말이야, 스페시픽한 말이야? 스페시픽 그 스페시픽이겠죠? 됐니? 자, 그러면 가봅시다. 얘 똑같이 뭐 앞에가 제네럴 하면 제네럴 할 수 있고 스페시픽하면 스페시픽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봐봅시다. 정답 몇 번인가요? 몇 번? 몇 번? 아, 말해줘. 틀리려면 틀리자. 어? 응? 아닙니다. 2번입니다. 2번.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본인이 이걸 봤는지 한번 확인해봐. 첫 번째, for instance. 자, 두 번째, also. 자, for instance 뭐예요? 네, 주제 동일 소재 동일 그죠? 스페시픽한 거죠, 이거. 스페시픽한 거. also는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also. 그냥 또한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지금 맴돌고 있으면 네,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주제 같고 소재 동일한 거죠. 그럼 뒤에 뭐가 돼야 돼? 스페시픽 하겠네. 만약 이 뒤에 얘가 오려면. 그쵸? 그럼 확인해 보자. Country such as Germany and United Kingdom which have blah blah blah. 그건 또한 의미의 big emitters that had developed. 어때 둘이? 관계가? 밑에 또 such as Australia 이렇게 나왔거든요. 괜찮아 여기. 됐니? 그럼 얘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네. 그죠? 앞에 봤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와? in other words가 나왔다는 건 앞에 얘랑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죠? 그럼 그 비슷한 얘기가 앞에 위치하고 그 다음 뒤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 여기에 붙어버리면 앞에 있는 게 얘랑 똑같아야 되죠. 웃으면 되니? 그러면 1번 문장 전에를 한번 봐볼게. During the 여기 이때 브라질은 제안했어. 그 브라질리안 프로포즈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계산해야 해. 어때? 앞에 있는 말이 얘랑 똑같은 말인 거야? 이게 요거랑 같은 말이야? 이게 지금 판단돼야 돼요. 제안했대.
다른 말로 우리는 뭐뭐 해야 된대 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때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럼 답은 왜 나? 2번이다. 여기 문장 보니까 should 여기 나왔잖아. should.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거야? 요구하는 거야. 해야 하는 거야. 라는 말로 받는다고요. 됐니? 그래서 앞에가 어떤 거야? 제너럴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사실 얘도 어떤 거야? 스페시픽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얘에 비해서는 스페시픽 하지만 또 제너럴한 말로써 다시 한번 재진술을 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간 거야? 스페시픽 이라는 글의 전개 구조로 지금 내려간 겁니다. 이 말이 돼? 자 8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 똑같이 뭐가 2번이냐면 얘가 2번이에요. 그럼 B번 아니면 C번이 앞에 아니면 뒤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1번 아니에요? 어? 아 미안해 이거 1번으로 이렇게. 그럼 2번과 3번으로 되네. 그럼 B랑 C 중에 뭐가 더 먼저 나와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네.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두 개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힌트가 됐던 키워드가 있나요? 네, 도 보여야 돼, 도. 이거 보여야 돼, 일단. 자,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반대죠. 에? 반대죠. 아, 반대잖아, 땡. 스위치. 스위칭인데 뭐야? 전체야, 일부야? 이런 것도 지금 뭐 정리 안 됐대요. 이런 느낌이야, 지금. 이 글들이 너희한테 그걸 말할 거라고. 뭐예요, 이거? 스위칭이고 전체였죠, 이거. 됐니? 그럼 볼게요. 앞에서 글 읽어줘야 되잖아, A번에 대한 거. 그지? A번에 대한 얘기를 봤더니 misunderstood 컨셉이 있대. 요거에 대해서. 얘를 뭘로 구분한대요? 리스트가 to the volume of logic입니다. 됐니? 그러면 이 로직이 크리에이티비티랑 상관 있는 거 없는 거야? A번 문장에서는? 크리에이티비티랑 이 로직이라고 하는 걸 연관성 있게 본 거야? 연관성 없게 본 거야? A번 문장은? 이 뭐 어떤 키워드 있나요? 에너미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지? 그럼 지금 뭔 거야? 크리에이티비티랑 로직은 서로 적이다. 다른 말로 서로 같지 않다라는 말로 지금 첫 문장이 이어진 거라고. 되니? 그 다음 2번 문장입니다. In reality, 하지만 실제에서 크리에이티비티는 어떻대요? 뒤에 나오네 friend래, friend.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크리에이티비티랑 로직이 어떤 거야? 서로 동반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 말이 됐니? 다음 세 번째입니다. 로직은 이끈대요. 프로세스란 다이어트를 풍성한 결과물로. 그럼 여기서 로직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 좋은 걸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됐니? 그럼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정리됐다라고 했을 때 이 뒤에 붙어야 될 건 얘가 먼저 나와야 돼? 아니면 얘가 먼저 나와야 돼? 왜요? 어떤 힌트가 있죠? 스위칭이 나왔다고. 무슨 말 되니? 얘가 만약 나오고 얘 위에 스위칭이 붙으면 얘랑 얘가 서로 어때야 돼? 전환돼야죠. 무슨 말 되니? 근데 여기도 지금 로직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틀어졌으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좋지 않게 말해야겠죠. 그리고 글의 구조는 여기는 안 좋은데 여기는 좋다 그러고 다시 안 좋다 그러고 이런 글의 구조는 많지 않다. 이래니? 여기가 안 좋았다 그랬어. 근데 어때? 실제로는 좋아. 그 마지막 어때? 좋아.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거라고. 이 말 무슨 말 되니? 오케이. 딱 두 문제만 풀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입니다. A가 지금 2번 문장이네요. 이 앞뒤로 와야 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뭐가 보여야 돼? 시밀러리 보여야 되죠. 이 아까 뭐였다고? 얘 무조건 앞에 지가 나오면 지가 되고 스페시픽이 나오면 스페시픽으로 쓸 수 있는 애잖아. 그럼 얘는 먼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뭐가 먼저 나온다? 얘가 무조건 먼저 나온다. 이렇게. 이래. 그래서 B, A, C가 적절하다. 이 말 무슨 말 되니? 연결사 때문에 그렇게 구조가 짜여질 수밖에 없어 라는 걸 머릿속에 지금 정리하고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되니? 다음 10번 한번 보자.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정답 몇 번인가요? 몇 번? 3번이요. 3번? 맞죠. 자, 봐볼게. 3번이거든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첫 번째 인펙트 포일젠 표를 보여줘. 이렇게. 그죠? 두 번째 뭐가 보여야 돼? 2가 보여져. 이렇게. 오케이? 자, 먼저 2부터 봅시다. 2는 어떤 연결사였죠? 주제 순접. 순접. 우리는 순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야? 소세상 주제 같고요. 어떤 거야? 소재는 다른 거죠. 앞에가 G면 뒤에도 G, 앞에가 S면 뒤에도 S가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이 for example 있다는 건 4번에 들어가려면 얘 내용도 뭐가 돼야 돼? 완전 스페시픽이 돼야겠죠. 왜? 앞에서 완전 막 퍼센테이지를 쓰면서 스페시픽 썼잖아. 그럼 그 뒤에도 스페시픽하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래니? 근데 그건 아니죠. 지금 보니까. 되니? 그래 놓고 얘가 들어갈 자리를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Advertising to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to address 이렇게 되죠. 브랜드랑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것 그 이상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애드버타이징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애드버타이징 사용하는 경우가 어디 나와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됐니? 그럼 이게 있어야 뭐가 그 다음 나오는 거야? 또한 사용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냐. 왜? 2의 특징이 뭐라서? 앞에 게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소재만 달라지는 연결사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이 되니? 자, 오늘 일단 요거 숙제에 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연결사 중요하죠? 중요하겠죠? 이거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역접 순전만 하고 있으면 이게 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질 거야 지금. 두 번째, 요거 다시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복습하면서 뭔 말이었지? 아까 수업 시간에 했던 게? 근데 이게 이런 의미인 거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 말이 되니?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모의고사 한번 꺼내봅시다. 모의고사. 레드랍을 한번 꺼내볼게요. 쌤이 지금 수업 시간 전에 모의고사를 풀려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어떤 걸 잘 안 하냐면 했던 말 또 하게 하는 거긴 한데 초반부를 신경 써서 잘 안 읽어요. 물론 여러분도 답답하겠죠. 잘 안 읽히는데 어떻게 잘 읽어?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읽은 습관을 좀 들여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잘 이해되면 뒤에는 이 포인트가 생기는데 너무 앞쪽에서 서두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놓치고 그냥 좀 껍데기만 읽어가는 느낌으로 글을 받아들인 경우가 있더라고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래니? 앞으로도 계속 수요일이나 토요일 활용해가지고 하겠잖아요. 뭐 규민이는 다른 요일이지만 그때 어떻게 하라고? 조금 시간을 더 들여도 되니까 지금 훈련이라 생각하고 뭐하라? 초반부를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을까? 그게 잘 잡힌 상태로 각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식을 알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요거 없이 그냥 요것만 하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베이직한 그 능력 자체를 좀 잘 탑재하고 탄탄하게 쌓아놓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됐죠? 오케이, 오늘 거 한번 바꿔서 채점해 봅시다. 자, 오늘 몇 번부터였죠? 저 인터넷이 안 되네요. 230. 왜 말 안 해주는 거예요? 230번이야? 오케이. 갑니다. 230부터 1, 2, 2. 자, 234번부터 1, 3. 238번부터 1, 2, 5. 242번부터 1, 3. 여기까지 마이너스 넣고 적어줍니다. 자, 한번 봅시다. 먼저 규민이, 한나, 찬우, 선주, 은유 6개요? 준서, 호준이, 수민이, 지훈이. 3개요. 오케이, 한번 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거 푸는 방법 설명드렸죠? 그죠? 어떻게 풀기로 했지 우리 이거? 뭐가 중요하다? 요약문이 중요합니다. 요약문. 왜? 요약문이 뭐니까? 주제일 거니까.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그건 알겠고 이제 이 주제를 파악해내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럼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
여기 빈칸에 그 빈칸이 아니라 요약문이 이렇게 있다. 여기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 이렇게. 이 문장이 엄청 중요하다며. 그쵸? 문장이 중요하니까 요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엄청 잘해야 돼요. 그죠? 이걸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알려드렸죠. 첫 번째, 뭘 찾아라? 뭘 찾아라? 느낌이요? 느낌이 있는지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느낌 선지. 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그건 그 후에요. 뭐가 찾아야 돼?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이거는 항상 거의 한 문장으로 나오잖아. 그치? 그때 얘야 밑에 있는 뭔가 뭐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얘를 구분짓는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오케이? 그 기준점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뭐 접속사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얘로 쫙 나눠놔야 돼요. 그래야 해석하기 편해져요. 그 다음 두 번째 뭘 찾아라? 대부분 절이 2개 정도 또는 3개로 막 이어진다고 뭘 찾아야 돼? 동사를 찾아야 돼. B는 동사일 수도 있고요. 얘는 뭐뭐와 명사나 아니면 형용사일 수도 있겠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잡아놔야 그 다음에 정리가 될 거 아니야.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대충 하지 말고 확실하게 잡아놔야. 왜? 얘가 뭐라고? 주제라고. 되니? 자, 마지막 하나 풀어봅시다. 어디 보냐면 245번 한번 풀어보세요. 245번. 네, 245번입니다. 얘를 만약 나눈다라고 하면 어디서 나눠야 될까? 그죠? unlike에서 나눠야 된다고요? 이 훈련을 잘 해놔야 되니까. 잘 나누는 거. 그 다음 앞쪽에 동사 뭐예요? 그죠? 뒤쪽에 동사 뭐예요? 네, maintain.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나눠놓고 해석에 들어가는 게 그냥 눈으로 대충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 되니? 그럼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은유 해석해 봅시다. A, B 빼고 전력 파트에서 사회적 압력은 가끔 우리에게 주인의 소망을 따라가려고 압력을 준다. 따라가게 한다. 이끈다 라는 거죠. 그럼 얘 어떤다? 사회적 압력을 이끌어 어디로? 호스트의 위시를 우리가 뭐뭐 하도록 A 하도록 됐죠? 그 다음 unlike 식당에서와 달리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더 유지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where이잖아. 앞에 관계부사잖아. 그죠? 네. 자, 관계부사 즉 접속사 안에 있는 동사는 다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그죠? 무조건 접속사로 의미가 합쳐지죠.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이잖아. 그래서 그 동사가 뭘로 끝나? 니은이나 리을의 형태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럼 이 메인테인은 다잖아. 근데 뭘로 끝나야 돼? 유지하는, 유지할 이렇게 바뀌겠죠. 되니? 다시 한번 unlike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더 유지하는 식당에서 달리. 그쵸? 그럼 여기 볼게. unlike 하나 때문에 뭐가 된 거야?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서로 다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른 의미예요, 저는. 그죠? 그럼 여기 식당이야, 식당. 식당은 뭐한 곳이래? 우리의 선택을 B 하는 거예요. 되니? 그럼 나는 위에 안 읽었는데 요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엄청 많아진다고.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게 얻어지면 말 그대로 애매하게 얻고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걸 제대로 얻으면 탄력 탁 받아서 위쪽에서 이 키워드만 딱 찾으면 내용 정리 된다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도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봅시다. 사회적 압력은 호스트의 위시를 어떻게 할까? 를 한번 찾아보는 거지. A번입니다.
react 반응하게 한다. 괜찮아요? 아 괜찮죠, 괜찮죠. 다음 2번 oppose 반대하게 한다. 좀 이상하죠? 느낌이 다르잖아. 식당에서는 우리 선택을 뭐 유지하는 느낌인데, 그죠? 3번 agree 괜찮죠? 뭔가 동의하게 될 것 같은 느낌. object 거절하는 거죠, 이거. 아니겠죠? adapt 뭐야? 괜찮겠죠? 됐니? 그럼 볼게. B번입니다. B번. 여기 지금 뭐가 들어왔다고? 뭔가 동의하는 느낌이야. 어쩔 수 없이 그 호스트의 위시를 들어줘야 돼. 근데 식당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선택이 얘랑 반대가 되는 거야. 동의. 오케이? A번 fear 맞아? 아니죠, 아니죠. 동의한다는 건 뭐야 여기서? 따라가는 거잖아. 근데 두려워한다는 건 얘랑 아예 반대가 되겠죠. 여기 의미하는 것 자체랑 반대가 되겠죠. 이래? 다음 B번입니다. dependence 어때? 괜찮죠? 근데 이미 어디서 아웃이야? A가 아웃된 겁니다 지금. C번에 autonomy가 무슨 뜻이야? 자율적이래요. 근데 앞에 내용 뭐라고 지금? 호스트의 위시를 동의하는 건 자율적인 거야 뭔가 수동적인 거야?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autonomy 어때? 괜찮네, 괜찮네. 그럼 정답 몇 번이야? 3번이네, 3번. 마지막 4번입니다. 아, 4번은 이미 땡 났고 5번입니다. doubt 무슨 뜻이야? 의심이죠. 얘는 동의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식당에서도 의심해버리면 나는 내 그냥 자존감이 걔 박살나는가? 또 이런 느낌이에요, 이 글이. 이 얘기야? 아니죠. 뭐 때문에? unlike 때문에 반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이래? 그럼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아, 물론 요거 하고 위에 지문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확인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여기가 얼마만큼 너희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받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어떨 수 있는 거야? 선지 안에서 요거밖에 될 수가 없겠구나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거를 좀 꼼꼼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그냥 눈으로 대충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지가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 그래놓고 다 막 97점 맞으면 내가 이렇게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노력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뭐냐면 여기에서 시간을 좀 아껴놔야 뭐 하는 거야? 빈칸 추론이나 문장 섭외 순서별에 시간을 많이 쏟겠죠. 근데 여기다 막 3, 4분 걸려가지고 겁나 막 몇 번 동안 이렇게 읽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잖아 우리 전략에. 무슨 말 되죠? 모의고사는 시간 단축이 엄청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지금 정리하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오케이. 뒤로 한번 넘어갑시다. 틀린 거 오답정리 꼼꼼하게 해서 보세요. 주제문 다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안 채워지면 안 돼. 다음 뒤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들어갈 곳이 뭐냐면 장문독해입니다. 장문독해. 와 근데 장문독해가 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조건 이게 통한다? 느낌이었었는데 고2 때는 또 잘 통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장문이 겁나 길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은유. 이 글이 좋아, 이 글이 좋아, 이 글이 좋아. 대원지 왜? 나눠져 있잖아. 왜 나눠지는 게 왜 좋아? 어디서 내용이 바뀌는지 알지. 아, 그 포인트를 알아서. 이 느낌이면 지금 잘 읽고 있는 거죠. 이해되니? 우리가 실제로 주제, 제목, 대입한 유형을 풀 때 얘는 통째로 돼 있지만 뭐라 그랬어? 결국 한 3문단 정도 나눠져 있다라는 걸 쌤 강조를 많이 했죠. 그죠? 그럼 얘도 어차피 뭐야? 주제를 물어보는 거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뭔가 문단의 구분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이 됐죠? 근데 얘네랑 얘네는 이미 뭐가 된 거야? 구분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럼 땡큐야 안 땡큐야? 사실 땡큐인 거야. 땡큐. 이게 무슨 말이 됐지? 그러면 여기였다면 어디가 중요해? 첫 세 문장 엄청 중요해. 이렇게. 그죠? 또 마지막 문장 여기 중요할 거야. 그지? 근데 여기는 뭐가 중요해요? 첫 문장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오케이? 또 어디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단락이 바뀌었다는 건 방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같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그 주제를 서포트 해줄 거고, 달라지면 스위칭 돼서 이 앞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그지? 그러면 첫과 끝이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어디가 중요해? 당연히 첫 문장 중요하겠죠. 단락의 처음은 방향을 결정해 주잖아. 이렇게. 됐니? 그다음 어디를 보는 거야? 여기를 보는 거야. 이렇게. 됐니? 마지막 여기입니다. 똑같아. 여기 첫 문장, 여기 첫 문장이죠. 첫 문장, 끝 문장이죠. 첫 문장, 끝 문장을 통해서 방향이 서로 같냐, 다르냐, 같냐, 다르냐, 같냐, 다르냐를 확인하면서 글을 읽어주는 겁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예전에는 딱딱딱딱 4개 문장 해석하면 대충 이런 느낌이네요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딱딱딱 해도 좀 이런 느낌으로 올 수 있어요. 오케이? 만약 물음표로 왔다 라고 하면 뭐만 파악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소재, 전문적인 느낌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주제가 나온다가 아니라 이 글이 지금 이 소재를 중심으로 좀 얘기하고 있네, 요런 느낌으로 지금 글이 흘러가고 있는 정도만 얻어도 처음부터 그냥 쭉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글이 쉽게 읽힐 거예요. 이 말 이해되니?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1번. 자, 똑같이 지금 요거거든요. 요거 밑줄 그어보자.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두 번째 첫 문단의 끝 문장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이고요. 네 번째 두 번째 문단의 끝 문장입니다. 끝 문장. 자, 얘를 통해서 뭐 주제가 잡힐 수도 있고 주제는 아니더라도 뭔가 소재와 느낌을 잡는 거에 포커스를 두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가보자. 그래 하면 이렇게 1번, 2번, 3번 나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 준서 해석해보자. 운전이랑 다이스랑 달리 사람들은 기억을 갖고 승과 패에 대해 연연한다. 네, 코인과 다이스가 나왔네. 그죠? 원래 우리 막 복잡하고 막 잔치사구랑 부사절 이런 거 빼기로 했잖아. 근데 고작 4문장 있는데 요거 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최대한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중요하겠지? 오케이? 얘랑 다르게 우리는 어떻대요? 기억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 케어를 가지고 있답니다. 뭐에 대해서? 윈이나 승패에 대해서 기억과 케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첫 문장에 나왔네. 오케이? 뭐랑 다르게? 코인이나 다이스와 다르게. 이게 뭘까? 고민하면서 두 번째 문장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한나. 과정이 야구에서 아니야. 그 첫 번째 문단의 끝 문장을 읽어야지 지금. 아니야 바라는 이다로를 어떻게 줄지어서 줄지어서 4번을 친 플레이어는 아마도 줄지어서 4번을 아웃시킨 플레이어보다 나을 것이다. 오케이. 두 번째 뭐 나왔냐면 4번 뭐 한 사람이 힛한 사람이 4번 뭐 한 사람보다 아웃한 사람보다 더 나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네. 뭔 소리일까 이거? 세 번째 문장입니다. 선주. 마찬가지로 세모 쳐야겠죠 이거. 라이크와이즈. 이제 이 라이크와이즈 보자마자 뭐 했어요? 뭐? 주제 동일, 소재 상위 여기 와야 됩니다.
해석해요? 놓친 골이죠. 놓쳐버린 볼은 성공에 왜 균형 잡혀질 필요가 오케이. 뭐래? 미스드 골. 저게 놓친 골이 어쩔 수 없다. 성공과 함께 균형 잡힐 필요가 없대요. 됐습니다. 다음 4번 마지막 호준이 해석해 볼게요. 모든 안전한 비행 여행은 기회가 증가하지 않는다. 다음 여행이 부서질 것 같은 기회가 증가하지 않는다. 오케이. 우선 세이프 트립 했다고 해서 다음번에 뭐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야? 크래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4개 문장 해석하기 여유 있거든요. 자, 가볼게. 첫 번째, 코인 다이스가 무슨 의미입니까? 물음표. 얘랑 다르게 인간은 기억과 케어라는 것을 갖고 있답니다. 그럼 코인 다이스 한번 생각해보자. 코인은 뭐야? 동전이죠. 다이스는 뭐야? 주사위죠.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띵인 겁니다. 이거. 오케이? 다른 말로 뭐야? 운이라고 해야 되죠. 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운과 다르게 인간은 뭘 갖고 있어? 승과 패에 대한 기억과 준비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뭐가 되냐면 4번 히트한 사람이 누구보다 나은 거야? 4번 아웃한 사람보다 나은 겁니다. 왜? 인간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운으로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해내고 준비하라는 거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니? 세 번째 뭐야? 미스트 골. 한 번 골 먹혔어. 이렇게 놓쳤어. 그러면 만약 인간이 이런 존재가 아니라면 어떨까? 이번에 이랬으니까 다음번엔 성공할 거야 라는 얘기야. 근데 무조건 그래요? 인간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미스드 했으면 무조건 성공으로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에 똑같은 얘기죠. 세이프 트립을 했어. 그러면 다음번에 뭐 한다는 거야? 크래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운이고 모든 게 이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정해진다라고 하면 이 다음에 뭐가 나야 돼? 크래시하고 또 안전했다고 뭐하고 크래시하고 이게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웃어야 되니? 지금 요건데 잡혀요? 안 잡히면 요 정도 잡아놓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글을 읽는 겁니다. 웃어야 되니? 실제로도 이렇게 했을 때 잡히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잡아놓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읽기 시작하라는 말이야. 되니?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주제가 등장할 수 있어요. 왜? 이게 뭐 나왔어? 라이크와이즈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구간에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앞쪽에 있겠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오케이? 이 문제 한번 들어가서 봐봅시다. 자, 두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여전히 The probability of a hit in baseball does not increase just because a player has not had one lately. 야구에서 홈런을 칠 가능성, 그 안타를 칠 가능성은 증가하지 않아. 왜? 플레이어가 최근에 그걸 쳤지 않았다고 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네. 그죠? 다음, 4 outs in a row may have been bad luck. 4번 연속으로 아웃된 건 운이 나쁜 거야. 나빴어 실수도 모른다. Line drives hit straight into fielder's gloves. 마치 뒤에 있는 것처럼. This bad luck does not ensure good luck.
좋은 행운이 나쁜 행운이 뭘 보장하지 않아? 좋은 행운을 보장하진 않는다. 이게 나왔네. 밑줄 하나 딱 걸어볼게요. If it is not bad luck, 만약 나쁜 행운이 아니었다면 then a physical problem may be causing the player to do poorly. 이 신체적인 문제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선수들로 하여금 못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그럼 이 두 번째 글을 읽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앞에 말했던 코인이나 다이스가 의미하는 게 뭐구나? 운이구나. 그래서 운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뭐 하는 존재다? 기억하고 케어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지로 가볼게요. 1번 Go with the crowd 무슨 뜻이야? 무리와 군중과 함께 가자? 이거 아니죠? 자, 2번입니다. Chance is only chance. 이때 chance가 뭐냐면 운입니다. 운은 그저 운일 뿐인 거야. 그게 절대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거야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3번 misfortune 불운 a blessing in disguise. 그 blessing으로 가장한 그 불운이래요. 이랬니? 그럼 이게 뭐야? 반대가 되겠죠? 안 좋은 거면 뭐야? 그 다음에 좋은 게 나타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말하는 거라고. 땡. 4번 Strike the iron while it is hot. 뜨거울 때 쳐라. 겁나 열심히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는. 이 땡이죠. 다 5번 No rain from loud thunder. 큰 천둥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런가? 그 뭐라 그러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저런 느낌이 있네. 오케이? 그래 놓고 247번에는 뭐라는 거야? 이 주제를 딱 잡아놓고 내려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 다음 시간에 1번 일단 풀어보는 거고 3, 4번 한번 가볼게요. 3, 4번 똑같이 1, 2, 3, 4 해놓고 주제가 파악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되든 안 되든 저걸 통해 뭐 해라? 소재랑 주제를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라. 자, 지금 248번 한번 풀어보는데 제가 가장 많은 오답률 한번 맞춰볼게요. 오답률이 높은 선택지를 한번 말해볼게요. 뭐.
채은이 얼마나 좋을까? 발리에서 많이 따뜻하겠지. 오늘 영하 15도인 거야. 그래서 축구하는데 나 아침 8시 축구를 해서 7시 한 40분에 가거든? 포카리 스웨트 하나 사놨는데 깡깡 온 거야 걔가. 나 같은 미친놈들 거기 한 30명 있어. 다들 미쳐가지고 막 축구 겁나 해. 남자에게 공이란 뭘까 진짜. 여자에게 뭐가 같을까? 뭐야? 뭘까? 뭐가 있을까? 그때 봤지? 한백고 애들 겁나 열심히 하는. 뭘까? 자 봅시다. 정답 1번이다 손. 1번 2번 3번. 자 맞춰볼게요. 4번 한 사람이 가장 많을 겁니다. 4번 5번 뭐요? 안 든 사람은 뭔 거예요? 자기만의 또 다른 선택지 있는 거. 준서 1번. 선주 지훈이 4번이요. 오케이. 오답이 가장 높을 것 같은 건 4번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오케이. 자 가볼게. 첫 문장입니다. 쉐이딩 뭔지 몰라. 그죠? 잘 모르잖아요. 쉐이딩이 뭐지? 하지 말라 그랬죠. 어디로 가? refers to 뒤쪽에 설명하겠죠. 나타난다. 언급한다. 뭐를? The process of darkening a surface of coloring. 여기 밑줄. 아, 쉐이딩이라고 하는 건 뭐야? 표면이나 색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 어둡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지? 이게 잡혀야 돼. 뭐함으로써 adding a darker medium. 그 더 어두운 그 수단, 재료를 추가함으로써 such as ink나 아니면 뭐 염색 같은 걸 통해서. 됐나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 보니까 if the ink of dye is bright yellow. 만약 잉크나 이 염색체가 어쩌면 좀 밝은 색깔의 노란색이면 그것은 어떻게 될 거야? dark yellow after shading. 쉐이딩 이후에 dark yellow가 될 겁니다. 왜? 이 쉐이딩이 뭐니까? 뭔가 더 어둡게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됐지? 다음 세 번째입니다. Always remember that. 항상 기억하세요. 뭐를? Shading is carried out at two levels. 이 쉐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몇 단계로 나가죠? 두 개의 단계로 나가집니다. 이 두 개에 꽂혀가지고 4번 고른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거다. 오케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문장 보면 when부터 activities까지 굳이 해석할 필요 있니? 없죠. 약이죠, 약. 그럼 지워버려야 돼, 이거. 이런 거.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 U로 가면 되죠. 너는 쉐이딩 할 거야. At these two levels. 이런 두 개의 단계로. 쉐이딩 the medium.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재료 자체를 어둡게 만드는 거죠. 오케이? And then applying the shaded medium. 이미 어두워진 재료를 어디에다가 surface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뭐야 이거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쉐이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그 정답 몇 번이야? 1번에 있는 거죠. 1번. 됐니?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서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쉐이딩 뒤에 있는 the medium. 아니다, 더 밑에 shaded medium. 그 다음 뒤쪽에 surface를 할게요. 그럼 첫 문장에 뭐가 나왔냐면 쉐이딩이라고 하는 건 어둡게 하는 과정인데 뭘 어둡게 했죠? 1번 surface를 어둡게 했고요. 2번 컬러를 어떻게 했습니까? 됐죠?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뭐가 나왔어? 1번 미디엄이라는 게 나오죠? 2번 뭐가 나와요? surfac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surface가 뭐겠어? 1번의 surface겠지 이렇게. 됐니? 그러면 마지막에 나온 이 미디엄이라고 하는 건 뭐야? 컬러입니다. 이렇게. 됐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쉐이딩이라고 하는 거 먼저 뭘 어둡게 만드는 거야?
물감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그쵸? 아까 옐로우였잖아. 얘를 어떻게? 어둡게 만들어서 다크 옐로우를 만들어놨지. 그 다음에 걔를 어디다 칠하는 거야? 표면에다 칠하는 겁니다. 아, 이게 재료를 먼저 어둡게 만든 다음에 물체의 표면을 어둡게 만드는 것. 그 작업이 바로 쉐이딩이라는 얘기였어요. 이 말이 되니? 오케이. 오늘 숙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모의고사 1번부터 10번 있죠. 연결사 개념 정리 다시 해야겠죠. 그걸 정리가 돼야겠죠. 일단 그걸 한 다음에 아까 했던 거 1번부터 10번까지를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너럴, 스페시픽 요걸 통해 순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거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소재의 연결성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죠. 모의고사 한 다음에 뭐가 해볼까요? 200 빨리 여기 끝내고 싶거든요. 281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281번까지. 그럼 지문으로 따지면 몇 개냐? 안 되겠네요. 네. 18개. 근데 두 개는 생각 같이 함. 16개 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헷갈리면 제목만 풀으세요. 알겠지? 제목만 한번 풀어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읽는 습관을 먼저 드리고 여력이 된다 하면 밑에 있는 빈칸 또는 문맥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다 주제만 풀지 말고 여력이 되면 어디까지? 찬우야 문맥까지 풀어오는 겁니다. 오케이? 잠깐 쉴게요. 잠깐 쉬고 와가지고 오늘 전치사 접속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시간 많지 않아가지고.